이번 선거에 방송인으로도 열심히 활약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던 정영진 씨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상대당 누구와 비교할 때 정영진 씨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런 걸 이제 제가 막 문항을 써서 내요. 예. 돈만 내면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수사를 받으셔야죠. 수사를 받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어떻게 수사까지 받아요, 제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행위다라는 게 밝혀지면 네. 그러면 선관위가 거기다 법적 조치를 좀 네, 여론조사 결과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이 나옵니다, 조사하면. 그러나 그 숫자를 똑같은 숫자에서 어떤 그림을 읽어내느냐. 이것이 정말 실력자의 능력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탁월한 해석, 남다른 시각, 정말 신봉할 수밖에 없는 날카로움을 갖고 계신 김봉신. 뭐야, 최경 기자 왜요?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아재 개그가 지금 물이 올랐네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네, 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도 하면서 좀 약간 만족했어요. 신봉할 그런가요? 수밖에 없는. 아우. 김봉신, 어휴, 신봉. 네네. 아유, 버겁네요. 네,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도 좀 전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요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사님.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못 드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중간에 목말라서 드시는 아니, 거예요. 대기를 한 1시간 하셔가지고 지금. 밖에서요? 네, 긴장이 아니, 다 밖에서 풀었어요. 좀 기운 좀 빼지 마. 나 보면 항상 대기실에서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장실에서 엄청 네. 떠들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지 말고 방송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요즘 엄청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문항 같은데도 이상하게 답이 많이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 흐름들 오늘 좀 잘 짚어주실 거죠? 예. 아, 오늘 좀 불길하다. 아니, 전반보다 훨씬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네네. 예밖에 안 하셨는데. 자, 어떻게 뉴스부터 갈까요? 여론조사부터 네네. 갈까요?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냥 대폭 줄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네.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브리핑을 합니까? 지금 다들 긴장이 네, 풀려서 브리핑 안 격식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짧게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체불명 여론조사입니다. 아, 여론조사 네. 뉴스부터 가는군요. 네. 정체불명 뭐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네. 거의 여론조사가 공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앞서 우리가 마우스복싱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를테면 해당 지역에 출마 선언한 사람 혹은 거기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을 빼고 네.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 조사를 하는 일이 경쟁력을 조사하는 일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네. 삘이 딱 오실 텐데 이를테면 이런 거 서울 중구 성동갑에 지금 윤희숙 국민의힘에서는 네.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윤희숙 상대로 누가 붙으면 좋겠느냐 조사를 했어요. 여기 원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네. 1번 현대차 공영훈 전 사장, 네. 2번 차지호 카이스트 전 교수, 3번 추미애 전 대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 임종석 전 실장 빼고? 네, 아예 여기는 옵션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 지역구 여기도 네. 삼선했잖아요. 인천 부평을해서 홍영표는 없어요 보기에. 근데 친명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동주 의원, 아, 그래요? 네,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어. 이 이제 경쟁력이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묻고 있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네. 사례가 엄청 많아서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네. 기자들이 그냥 비명계 이름을 아무데나 넣고 기사를 써도 단독이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송갑석 의원 네. 광주 서구갑인데 네. 여기도 송갑석은 빠졌어요.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랑 개혁신당의 이낙연 대표랑 네? 국민의힘 하원식 후보 세 아, 명이 경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론조사가 들었어요. 노웅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갑에서도 네? 노웅래 의원 빠져 있습니다. 네? 이지은 전 정무감, 김남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랑 붙였을 때 어떻게 아, 될 이게 것인가.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당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후보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의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혼돈의 여론조사를 두고 엄청 분위기가 흉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네, 네.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아예 이걸 그냥 공유를 해버린 다음에 단체방, 네.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다음에 아니 이래가지고 힘 빠져서 하겠냐고 험지에서 1% 차이를 두고 우리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 공관위가 지금 지역구랑 무관한 사람을 자꾸 돌리니까 하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이분은 늘 직접 얘기하는 분이에요. 하긴 또 그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저 지지율이나 인지도 이런 데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사님? 예.
지지를. 자, 우리 얘기 들으신 거죠? 아, 예, 예, 예. 근데 예, 일반적으로 예.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그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 혹은 예.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예, 예. 혹은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경쟁력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당에서 말씀이신 거죠? 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분명히 아니,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언급하고 예, 계세요, 예, 지금. 의뢰자가 중요해서. 네네. 예, 네, 당에서. 의뢰자? 의뢰자가 당이거나 혹은 예. 상대 후보여도 네. 후보는 예, 비공표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표면은 문제가 되고요. 예. 공표면은 이제 열심히 해서 분명히 이제 이건 지적 사항이고요. 잘못하면은 그거는 네. 문제가 심하게 되죠. 근데 비공표다. 잘못한 문제 심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비공표는 비공표는 가능하죠. 근데 예, 예. 비공표라는 건 비공표는 이를테면 내가 후보다. 예, 예. 근데 나의 경쟁력이 네. 상대와 비교했을 때 궁금하다 어느 정도인지. 예, 예. 그럼 내가 그냥 그 내 돈 경우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열심히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여론조사인가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아, 당에서는 할 당에서는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 당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럼 누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할 돈이 일이 없어요, 없어요. 저희도.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당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에서는 열심히가 문제 삼지 않죠. 언론기관에서 하는 거는. 언론은 문제시 삼을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JTBC처럼 이제 큰 언론사는 그냥 신고 없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보도가 됐을 때의 책임은 JTBC가 지는 거죠. 언론사는 조사를 하는 게 보도가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당에서 하는 거는 네. 공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 조사들입니다. 아. 그러한 경우에 열심히가 네. 당에서 하는 조사까지 네. 미리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은 열심히 신고를 이제 하고 하는 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뭐 이런 네, 예, 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데 그 약간 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은 뭐 개인이 조사를 한다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개인은 뭡니까? 가상 번호는 신청할 수 없고 집전 RD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려고 할 때 개인은 신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이틀 전에. 네. 그래서 열심히가 문항을 보고 이건 안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예. 분명히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되어 네. 있는데 왜 당신만 넣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 동작에 사는데 예, 제가 이제 어디서 돈이 좀 있어갖고 예, 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맡겨갖고 예, 예. 얼마 내고 이번 선거에 방송인으로도 열심히 활약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던 정영진 씨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상대당 누구와 비교할 때 정영진 씨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런 걸 이제 제가 막 문항을 써서 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돈만 내면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수사를 받으셔야죠. 수사를 받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수사까지 받아요 제가. 선관위는 선거법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면 네.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홍보성 여론조사다라고 하면 아.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행위다라는 게 밝혀지면 네. 네. 그러면 선관위가 거기다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 당에서 했다. 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을 빼고 당에서 조사를 했어도 예.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홍보성 조사로 보지 않는 건가요? 예, 당은 네. 이게 공관위하고 전략 공관위가 있잖아요. 네, 네. 공관위에서는 그게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이 되고 서류를 제출하고 당의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늦게 되어 있는데 네. 전략 공관위는 거기하고 조금 잘 될 거예요. 전략 공관위. 그러니까 여기 네네.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성동 갑은 네. 이게 전략 지역이 전략 맞아요. 구잖아요. 전략 네네네네. 지역. 전략 보면 사실은 당에서 전략 공관위는 예비 후보자가 몇 명이 있는지 관계없이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네네. 그 예비 후보자들이 뭐 어떻게 설득을 하던 뭐 어떻게 통지를 하던 하는 어떤 소통이 있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몇 군데 홍영표. 같은 경우에는 송갑성 이런. 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전략구로 할지 말지 네. 그 그럴 이런 수도 거를 아직 있겠네요. 선택을 못한 경우라든지 네. 그런 경우엔 그 어느 당이나 네. 다 비슷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우리가 언론사에서 조사하는 거라든지 네. 개인이 조사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당은. 신고의 의무도 없고요. 당에서 할 때는 예, 신고의 의무도 없고 어쨌든 당에서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관에 의무도 의뢰해서 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전략 지역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을 컷오프 시켜버리면 아직 하위 20%는 발표를 안 했는데 그중에 이분들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현역이 없는 전략 지역구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네. 뭐 혼돈의 여론조사죠. 나 나가라는 거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반발이 심해서 심지어 송갑석 의원 서울의 봄이 위태롭고 광주의 봄이 뒤숭숭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광주 지역구에 있는데 네. 그냥 이제 점점 이걸 더 배가시키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서울의 봄에 빗대서. 네, 민주당의 22대 총선은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학진 전 의원도 해괴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네. 하나만 더 그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식 디자인 연구소라는 곳이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인가요? 글쎄요. 아니 우리 저 이사님 독특한 저 예, 개그 예. 타이밍을 아닙니다, 갖고 아닙니다.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보셨어요 심지어? 예. 그 네. 중앙여심위에 네. 등록돼 있는 곳은 공표용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사님 머리 긁으면서 하시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예. 그 지식디자인연구소는 네. 공표용 여론조사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표용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서 하나 네네. 주신 내용 중에 당이 부인한다. 우리는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다. 네. 라고 했는데 네. 이런 조사를 누군가 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네. 여기에 뭡니까 좀 마음이 상한 그분이 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네. 갖다가 이제 그 여심위에 신고를 하고 네. 이거를 좀 조사해달라고 하면 여심위는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조사가 진행이 된 거죠, 선거 조사가.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발신번호 변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발신번호를 이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보면은 금방 나오죠. 꼭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번호는 02에 6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이 부인한다. 네. 우리는 이거 한 적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 업체는. 예. 어. 당한테 의뢰받지 않고서 여기 보면 예비 후보자 명부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포린 미디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혹시 공표 업체 중에 있나요? 그걸 즉석에서 물어보면 머리 긁으실 수 있어요. 잠깐만. 네, 아니, 그런 찾아봐야 돼. 상황. 네. 예. 공표용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없습니다. 없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공표용 여론조사 기관으로 꼭 등록이 안 돼도 됩니다. 네.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당에서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당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심지어는 당에 있는 원내대표도 이걸 몰라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무슨 조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략위에서 그래요? 한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한병도 전략기획 위원장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기자들이 수석 대변인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 했냐. 당에서 진행한 건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를 다 구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에서 한 것도 아마 일부 있을 것이고 뭐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건 맞고 저건 아니다라고 다 확인을 해줄 수는 네. 없다. 그렇죠. 당에서는 확인을 해줄 수는 없을 텐데 알고는 있는 아이 거죠.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 저 만화 짱구 보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꾸 뭐 댓글에 그렇게 올리시는데 눈썹이 좀 짙으실 뿐이에요. 아, 예. 네. 그렇다고 이걸 줄이고 올 수는 없잖아요. 많이 눈썹. 잘랐습니다. 이 자르신 게 이거예요? 평소에 많이 많이 자릅니다. 진짜 다듬으셨네. 부럽다. 뭐 이렇게 막 드시면 다 그게 눈썹으로 가는 거예요. 다 예. 모시네요, 다 모. 근데 이제 힌트를 좀 주긴 했어요.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이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후보들 얘기가 있을 때, 이제 그 이를테면 임종석 전 실장, 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적합한지 당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라면서 이제 그러면 일부는 맞네요. 하고 그렇게 있다. 할수 있죠. 네네네. 이야기를. 근데 주로 이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가 민주당에서만 나오나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넘어갈래요? 네. 다음은 주진우는 단수고 네. 주호영은 경선이다. 네. 입니다. 주진우 비서관. 네.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정치인이 되셨네요. 주진우 기자 얘기 안 하고 내가 아는 비서관 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싫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공천은 네. 지금 보면 거의 지금 단수 공천이에요. 크게 이렇게 뭐 말이 안 나오고 잡음이 있죠.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단수라는 게 현역 의원이거나 현역 네. 당협위원장이거나 뭐 이제 이런 분들 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133곳을 했는데 그중에 89개가 단수, 44개가 이제 경선을 붙이기로 한 지역이라서 크게 이제
뭐 문제될 잡음이 게. 없어요. 네. 여론조사고 뭐고 여기 말할 것도 지금 없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하죠. 예. 단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네, 아니 이제 이게 네. 결국에 정치 신인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네. 경선을 붙여달라는 게 유일한 아. 바람이에요. 나 한번 해보게 해달라.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벽보 붙여서 같이 붙어봐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잡음을 최소화하고 지금 현역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게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네. 붙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난번만 해도 3분의 1 정도는 다 현역 의원을 뒤집어줬는데 네. 이번엔 그러지 않은 좀 안정적인 공천을 지향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 친윤계 대표 주자인 주진우 음. 전 비서관은 자리를 얻어냈죠. 아주 핵심 자리를 얻어냈잖아요. 그 받아 보이는. 네네 스무스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잡음도 없이 그냥 네. 들어갔어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거 갖고 또 질문을 받았으니까 예. 다른 후보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있는 사람이 다 없앴으니까 경쟁력을 있는 사람 여기 못 갔을 수도 있다. 아, 추측해 봅니다. 네. 네. 요즘 저 대통령의 네.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아, 저 대통령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서운함과 화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이따 또 얘기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네. 경선을 싫으면 경선 간다. 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네. 김기현 전 대표는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아, 김기현 전 대표가 이거는 무조건 지키고 싶어하는 자리겠죠, 당연히. 본인은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곧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영남권과 서울을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냐인데요. 거기는 아직까지 별로 발표가 많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발표 나면 조금 그렇게 시끄러지긴 되면 하겠네.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섭섭한 얘기를 지금 좀 해주시나요? 다음은 다음은 입틀막 경호 논란입니다. 아, 요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오후였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축사 그 과정 중에서 석사 과정 졸업생 한 분이 이제 뭐 대통령이 얘기하는 동안 R&D 예산 회복을 주장하다가 네. 입틀막 끌려 나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유. 그래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학위복을 입고 있죠. 네. 근데 경호원들이라고. 아, 그러면 경호원들이 학생인 척하면 앉아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너무 이제 경호복 입으면 조금 예, 그럴까 그래서 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서 워딩을 들어보면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이라고 말하다가 이제 끌려 나가거든요.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끌고 하시나요? 나갔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소란 행위자를 분리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경호상의 이유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보셨구나 이거는. 예. 보셨어요? 봤죠. 네. 이것도 봤고 지난번에도 그 강성. 네. 네. 진보당 강성희 예, 의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네.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너무 안 좋게 비춰지는 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 긍정률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조사를 만약에 넣고 돌린다. 그러면 안 좋게 나오죠. 네. 절반 이상은 뭐 좀 데려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미 이 사람들이 뭐 위험한 뭐 무기를 들고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잠깐 와서 앉아봐라. 당당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예산이 뭐 이렇게 좀 어려워서 이 정도 조정을 했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 우리나라 정서에는 모든 국민분들이 이 정치인들은 좀 따뜻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그 화면에 굉장히 안 좋게 보였어요. 네. 얼굴을 이렇게 막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을 그게. 이렇게 막 밀어내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릴 네. 때 탁월한 해석과 남다른 시각, 네. 신봉할 수밖에 없는 날카로움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식으로 좀 붙였거든요. 네. 거기에 좀 맞춰서 좀 가능할까요?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지금인가요? 대통령 국민들이 별로 안 정치를 좋아 따뜻하기를 원한다는 게 별로 안 좋아 날카로운 보이다가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예, 뭐 글쎄 뭐 사석에서는 다른 말씀들도 드릴 수가 아하, 있겠는데 사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너무 이제 네, 오픈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R&D 예산이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돼요. R&D 예산이 남다른 어떤 시각이다. 포인트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계속해서 하나의 단일 이슈로 갤럽에서
부정 이슈에 계속 떴던 거예요. 대통령 꾸준히 부정평가의 올라왔었어요. 이유로 R&D R&D 예산이 삭감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대통령 왜 긍정하냐 부정하냐고 하면 태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자세가 좋다 아니면 자세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세. 예, 자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 또는 뭐 민주주의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당당하다, 뭐 솔직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 R&D 예산은 몇 주 동안 계속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R&D 예산의 혜택을 받거나 직접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은 드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단 1%만 갤럽 부정평가 이후에 올라와도 이거 뜨끔하는 얘기인데 이게 몇 번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은 네? 생색 어디 볼까요? 여기 주신 내용에 네. 저기에 또 생색내지 말아라는 게 있잖아요. 생색내지 마라. 네네. 네. 이 단어가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 단어 그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응답이 예, 5, 60% 그러니까 과반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요런 걸로도 저 여론조사 해요? 그렇죠. 발언 자체가 있기 예를 때문에 들어 카이스트 여기에 졸업생에서 요 말에 예? 예. 어떻게 동의하느냐? 생각하느냐? 예, 공감하냐,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생색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다른 거보다도 생색 이 단어에 또 의미를 많이 두시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진정성,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네. 이 PI의 진정성이 핵심이거든요. 진정성이 핵심인데 이 생색낸다. 이게 뭐냐면 신용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하다가 생색은 신용이다. 그렇죠. 이거는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제 고착화될 것 같은. 그리고 그날 그 순간에 대통령이 R&D 예산 이야기를 했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물려서 예. 오디오가 막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생색이 진짜 생색이 중요해요. 조사가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요 비판을 진짜 많이 하고 싶지만 음. 그냥 다시 다른 분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예. 그게 편합니다. 네, 강선우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날려놓고는 염치 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막힌데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아서 끌어내느냐. 윤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에서 참담하고 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양향자 네. 이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위한다면서 왜 R&D 예산을 깎았는가라는 외침은 모든 과학기술인의 질문이다. 이제라도 그 질문에 답하라. 대통령이 끌어내린 것은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호실을 비판해야 되나요? 아니 경호실이 잘못하면 대통령 잘못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과잉 정서하고 경호 너무 하지 안 말게 맞아요. 해야죠. 네. 우리 국민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 게 국민정서 안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은 들어줘라라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까? 예, 말은 들어드립니다 네, 지금. 네. 말은 해봐라. 들어줘라. 네. 아,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군요. 그런 말이, 예, 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약간만 쓰는 단어가 다르지만. 네. 말은 들어줘라. 예, 네. 그래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네, 된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말은 사람들. 들어주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기 김봉신 바랍니다. 인사님.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공서 같은 데 가도 네. 사람이 공무원이 대하는데 말을 끊거나 안 하면 사람들이 폭발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말을 다 들어주면 얘기를 다 하다 지쳐서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진짜 국민 선출한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줬다.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아, 이거 케이스예요.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네. 이거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식으로 좀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용산 쪽. 예, 그렇죠 용산이죠. 용산 쪽. 예. 그러면 이제 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당의 이야기도 하나는 여당 이야기 언급을 하나 하고 넣어야죠. 가겠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졸업생이 이 해당 졸업생이 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네.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용산 입장인 거고요. 네, 여당과 용산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 짧게 네.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안 간다. 안 간다고 네. 결론이 났죠? 네. 지난주에 금요일 정프로가 이제 없었던 그날 김준우 네. 상위 공동 대표를 네. 이제 앉혀놓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네, 비례연합 맞아요. 가냐 안 가냐. 근데 계속 비례연합 얘기를 안 하고 지역구 연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날도. 아. 그럼 무슨 상황이지? 저희가 이제 끝나고 곱씹어봤는데 네. 역시 비례연합은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 그 지역구에서 연합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취재가 되냐면. 그 대표적인 지역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배진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려는 인천 남동구 을 네. 여기가
그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고심 중이에요. 왜냐하면 돈봉투의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비어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데는 거기 공천하지 말고 그냥 배진교로 밀어줘. 이렇게 지금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들이 네, 보이고 네, 네.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서로 지역구 연대를 할수 했으면 있다. 좋겠다는 예를 들면 게 뭐 고향의 그 심상정 네. 의원이든 이런 경우도 이제 가능합니다. 네, 네. 있겠군요.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녹색정의당 나가면 민주당은 안 내고 네, 또 네. 민주당이 또 내는 지역에 녹색정의당 안 나가고 이런 네.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여튼 그 비례연합으로는 안 간다. 안 간다. 네, 지역구 조정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자, 그렇게 녹색정의당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또 왔습니다. 네, 드디어. 여론조사. 국내 여론조사로 많은 분들이 뭐 방송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네. 진봉신 이사님만큼 또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죠. 이제 최근에 급격히 활발해지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뭐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인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별로 이렇게 네. 막 생계에 엄청 큰 도움이 돼서 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보다는 네. 되게 요새 제가 입술도 터지고 안구에 막 피쭉 많이, 터지고 많이 피곤하세요? 예, 막 돌아다니더라고. 미리 좀 저희 작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그러게요. 네, 좀 바꿨을 근데 JTBC는 네. 제가 JTBC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사랑하시죠? 예, JTBC는 특별한 방송이죠. 네, 애착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또 해석을 해주실까요? 예. 소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소개는 예. 기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해석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네. 이야기를 리얼미터 좀 여론조사. 해주실까요? 오늘 나오는 세 가지 여론조사인데요. 네. 리얼미터는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리얼미터가 이제 아주 큰 회사가 아니어서 ARS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이거 예, 투지 그래서 디스를 하고 예, 계세요. 아주- 리얼미터 아주- 정도면 큰 예, 회사 예. 아닙니까? 리얼미터 큰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비교하는 갤럽하고 비교하면 갤럽이 아. 몇십 배 크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해석하는 게 아. 과연 리얼미터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낸 건지 네. 아니면 언론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하는 건지 네. 그게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냐면은 뭐라고 나왔는데요? 오늘 좀 보니까 이게 뭐 0.6%포인트인가 그렇게 올랐거든요. 대통령에 예, 대한 긍정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률이 긍정률이. 아주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올랐는데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세게들 해석해서 대통령이 0.3%포인트 올랐네요. 그러니까 직전 주에 39.2가 39.5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39.2가 39.5가 됐으면 0.3%포인트 올랐죠. 네. 예. 이제 계속 오르는 추세다. 예, 예.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런 얘기 참 흔치 않으니까 맞습니다. 또 다들 예. 이렇게 그 말씀도 제가 예, 드릴게요. 기사 제목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표본오차가 2.2%포인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4.4거든요. 그러면 저점이 36.2였습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올라간 게 5.5미를 넘어서서 오른 게 아니에요. 저점이 이제 3주 전에 네. 36.2, 이번에 39.5. 네. 그러면 3.3%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4.4%포인트 이상 올라야 돼요. 그래 의미 있다는 거죠? 의미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횡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를 받아 쓰는 언론사들이 네. 이게 마치 그러니까 3주 연속 올랐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공공행진이요? 그렇게도 예, 표현하나요? 그렇게 들려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게다가 오차범위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에 네네. 같은 기사에 그건 대통령 틀린 얘기인 거죠? 틀린 거죠. 네. 정확히 틀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방심이라고 하나요? 이 내용을 좀 심의하는 국가기관에서 네. 지적을 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 오차범위 이내인 것을 밖에 나와 있다고 뚜렷하게 뭐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네네. 사실 분노하셨어요?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작가분께서 이제 이 내용이다라고 해서 제가 다 찾아봐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네.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실망? 실망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네. 제가 꼭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예, 좋습니다. 같은 기사 내에서 네. 같은 기사 내에서 여야 정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5.5 이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5.5를 고려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오차범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긍정률이 오르는 거는 5.5 이내인데 이거는 5.5이라는 말을 자체를 쓰지 않는 기사가 있어요. 같은 기사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게 온당치 않다. 이거는 언론인들께서 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강의를 지난 그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언론재단에서 네.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냐 아니냐는 정확하게 기사에서 다뤄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 네. 분명한 거는 네. 3주 연속 상승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강하게 횡보하고 있다가 맞아요. 리얼미터 요것도요. 이거죠, 이거. 아, 또 화나셨어. 아닙니다. 아유. 화가 난 게 아니고 네. 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이렇게 되어 네네. 있는데 요거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나오고 있구나. 네, 그럼요. 예. 그럼 뭐 혼자보시려고 했어요, 그거를. 같은 차트네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이게 아니에요. 아니, 이 설명이 별로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예, 예. 언론 입장에서 예. 예를 들어 양당의 지지율을 얘기할 때는 네. 예. 예를 들어 한쪽이 뭐 0.5% 이기고 한쪽이 0.6%뭐 지는데 예. 이거는 진짜 그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고 지는 건데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니까 네. 예. 뭐라고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정확하게 오차범위 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서 대통령 격돌한다죠. 지지율 같은 예. 경우는 이게 뭐 오차범위 내에서의 이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약간 움직인 것 같은 흐름을 뭐 굳이 의미를 또 안 두기는 좀 애매하니까 요 정도는 또 올라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었을까요? 아, 글쎄요. 제가 안 좀 돼요?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사실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지표를 상승한다. 3주 연속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네. 없는 여론을 만드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여론이에요. 없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이게 네. 사실은 갤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갤럽 조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갤럽 지난 금요일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화수목 조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시면 이게 되게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2주 전에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29, 네. 지금 33이니까 그 움직임 변동 자체는 4%포인트예요. 부정률 떨어졌습니다. 5%포인트 떨어졌지만 네네. 이것도 6%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부정 모두가 변동이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정세를 역동적으로 해석하시는 네. 전략가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작은 차이도 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의도에선 그래요. 네. 여의도에선 이거 막 조금씩 흔들리는 것도 머리를 쥐어 뜯고 막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많이 뜯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언론에서는 좀 그렇게 강한 표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에게 나가는 거고 네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온 마치 3주 동안 연속해서 올랐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0.3%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이거를 예전에 누가 그랬냐면 어떤 해설하시는 분이 0.1%포인트 변동인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뭐 어디 갔다 왔다. 해외 순방을 했더니 0.1%포인트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10개 국가 다녀오면 1%포인트 오르는 오르겠네요. 거냐. 네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는 그런 것들을 경우가 갖다 붙이죠.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서 뭐 경제신문 같은 데서도 전세가 변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전주 대비 0.03%뭐 이렇게 옮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80만 원이야. 야, 80만 원이면 좀 복비 좀 덜 주면 80만 원은 나오는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작은 변화라 사실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아마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이제 한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좀 추세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좀 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그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이사님.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네. 분명히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는 거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건 네. 2,000 샘플이니까 샘플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뭐 인천 경기에 640이니까 여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네. 있다라고 해준다던가. 아니 그게 좀 저희가 나은 사실 편이죠. 오늘 예. 여론조사의 문제 혹은 뭐 언론의 문제 이거를 이제 짚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많은 언론들은 예를 들면 여당의 우세 혹은 뭐 역전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요게 이제 고지표는 있습니다. 네, 그게 있어요. 그거는 CBS에서 있습니다. CBS. 하나만 근데 짚고 가려면 네. 예.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월 3주차 주간 집계를 해보고 뭐 네. 한 결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건 이제 홈페이지에 리얼미터가 돼 올린 있어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아마 이거 바꾼 게 그것들을 아니고. 받아서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제가 이제 김봉신 이사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예. 이건 횡보다 이렇게.
그렇죠. 행보가 맞습니다. 지금은. 네네네. 그런데 이제 혹시 네. 그 저점을 그 전에 35.7이 있더라고요. 35.7에서 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40%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상향 돌파해 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중기 추세에서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상승했다라고 할 수는 있죠.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두 달 전 뭐 최저점 대비 뭐 해서 그렇죠. 의미 그렇게 있게 하죠.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석을 네, 해야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두 달을 분석해야죠. 예.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네. 있다. 리얼미터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네. 최근에 ARS 조사인데 CBS가 의뢰해서 이제 KSY가 조사한 예. 여기가 오차범위를 넘어섰더라고요. 아, 네. 네네. 예. 어떻게 이거 하면- 7.1% 포인트 넘어. 국민의힘이 이제 44.3이고 네. 민주당이 37점인데 이게 네. ARS 조사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 네.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예, 정당 문항이 먼저 나오는 지지하는 정당 문항이 먼저 나오는 ARS 조사에서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이건. 이렇게 봤을 땐. 여기서 그러면 응답자 비율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은 비슷비슷하게 많죠. 많나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응답 비율에서 뭐 그렇게 이제 샘플링을 한 건 아니고 네.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그 비율이지 않습니까? 전화를 돌려보니 국민의힘 예, 예. 지지자들이 더 응답을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로 예, 그렇죠. 지지율도 더 많이 나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조사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가 53.0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38.0인데 이게 이제 지지도라기보다는 평가죠, 평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평가를 한다면 38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평가인데 네. 거기 지금 평가 갤럽 기간- 여론조사 아닙니다. KSY입니다. KSY예요. 예,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3 나왔거든요. 차이가 꽤 크죠. 네. 예, 15%포인트 격차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가라기보다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이제 이상하지 않은데 그게 지금까지는 정당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의 조사에서 지지도와 그렇죠. 정당의 한동훈에 대한 기대치 나. 이게 국민의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견인 역할을 못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여기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임계치를 넘은 건가? 네. 한동훈 한동훈 효과가 비대위원장의 예. 효과가 한동훈 효과가 임계치를 전체 넘은 건가?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을 이끌 만큼 예. 임계치를 넘은 건가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가설을 지금 세운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아니랬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더라도 당 거의 지지율이 안 올라갔는데 그렇죠. 따로 놀았죠. 디커플링 되어 있어서 오. 완전히 따로 놀아서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은 스타일지 그렇죠. 원정. 개인기가 좋으니까 그냥 개인이구나 이랬는데 이제 당과 어느 정도 커플링이 예. 돼서 이제는 이게 같이 가고 있다. 화학적 결합이 돼서 당을 끌어올리는 한동훈 하면 국민의힘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렇죠. 근데 상황이 아쉽게도 되면? 그 여론조사가 지금 그래픽이 없어요. 그래픽이 왜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가 좀 예.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죄송스럽게 그래요? 네네. 그게 어디 조사라고요? KSOI. KSY입니다. 네. 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예, 한국 사회론연구소 맞습니다. 네네네. 예, 한국 사회론연구소 KSY가 이게 이제 CBS의 의뢰를 받아서 네. 지난 15, 16 조사를 했을 겁니다. 요런 예, 거 요건 이제 ARS. 우리가 하고 나서 끝에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요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뭐 네. 여론조사 예.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런 많죠. 분들이 들어갑니다. 아니, 저는 확인해야죠. 이게 질문을 직업이니까 어떻게 가는 했는지랑 거예요. 그다음에 예, 예. 보수가 더 많이 응답을 했는지 진보가 더 많이 응답했는지. 어.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런 조사가 네. 국민의힘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오차범위 예. 밖으로 확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조사가 된 거야를 확인을 해보죠.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조사에서 제가 이게 시기를 보면서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 근데 네. 조국 전 장관 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 있었고 그게 문항으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질문에 그 조국 효과, 조국 신당 효과. 그럼 듣다가 사람들이 그 질문 듣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끊었을 수도 있나요? 끊었을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그 뒷문항은 또 86세대 용태론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 충격이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어느 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네. 어느 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당에서 내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내홍이 있거나 뭐 분열의 조짐이 있거나 이러면 네. 지지를 잠깐 뺍니다. 응답할 때 예, 좀 예. 기다려 보는군요. 예, 관망세로 약간 돌아서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말을
좀 뜨겁게 보내게 만드는 그런 조사 중에 네, 하나였어요. 이 조사가 네. 굉장히 핫하긴 했습니다. 예, KSY가. 요 조사 기호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또? 이따 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끝낼까요? 네. 아유, 참 조사 많이 합니다. 요즘에 조사 기관들이 예, 예. 지금 엄청 돈 많이 벌죠? 물 버는 들어올 데는 때 많이 너무 벌죠. 줘야죠. 아, 네. 그렇죠. 저희는 또 신생이고 그래서 아, 더 벌어야죠. 조금 예. 더 싸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 예, 예. 짚어주시면. 어떤 거죠? 준비하신 걸 그래도 하고 가셨으면. 예, 방금 정당지지도에서 네. KSY가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네. 갤럽 조사에서요. 네.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주 전에 국민의힘은 34였다가 37이 됐습니다. 3%포인트 올랐고요. 네. 갤럽 조사에서. 지난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 날 네.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5였다가 31로 빠졌습니다. 어. 2주 만에. 이건 뭐 의미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에서 격차는 6%포인트로 5점 이내에 묶여 있긴 합니다. 네. 변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변동 폭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격차의 폭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변한 거죠. 네, 네, 8%포인트 바뀐 거니까 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갤럽도 그렇게 나왔고 네. KSY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진짜요? 그 예. 정도입니까? 여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후에 네. 의대 정원 확대가 각각 들어갔거든요. 아, 의대 정원 확대? 긍정평가 이후에도 의대 정원 맞습니다. 확대, 부정평가 이후에도 이제 의대 정원 맞습니다. 확대. 그런데 이 조사에서 네.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좋게 네. 보느냐? 국민들은 예.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느냐를 네. 물어봤더니 네. 긍정적인 점이 많다. 정원 확대를 2,000명을 늘리기로 한 게 그게 76입니다. 예, 4명 중 3명이죠. 네. 부정적인 점이 많다가 16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 의대와 관련해서 2,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이 안이 이번 정부의 선거에서 지지율에 네. 도움이 되겠구나. 상당히 충격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네네네. 거죠. 조금 주무셨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밤은 거의 의대 때문에 충격. 혹시 자녀가 의대 다니시는 분 예,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저 네. 중학생입니다. 아니 막 큰 수술을 앞두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이게 핫한 이슈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선거에 영향 많이 미치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새벽 3시에 제가 잠을 자서 다시 일어났는데 네. 다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거구나. 유레카가 그렇죠. 됐군요. 예. 자다가도 예, 예. 번쩍 그냥 눈이 예. 뜨셨군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요거를 제가 정량적인 근거를 찾았죠. 그래서 이 의대 정원 확대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도 그러니까 네네.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나 녹색정의당 다 야당들이 네네. 또 뭐 여당도 또 노력을 하겠죠. 근데 뭐 칼자루 항상 여당이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슈가 앞으로 총선에 네네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근데 된다는 거죠. 이 분석이 맞다면 여당은 더더욱 정원 확대를 좀 강공으로 밀어붙여야겠네요.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고 민주당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정부와 그렇죠. 함께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반대만 하자니 국민 여론상 안 좋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건 딜레마에 빠지겠군요. 제가 그 방향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극비인가요? 아니 극비는 아닌데 지금 제가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더- 방향이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예? 네. 다른 방향도 있기 때문에 다른 그래요? 방향 뭐가 있습니까? 제3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거를 야당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이 이슈 있잖아요. 네. 몇 명을 늘리느냐 했을 때는 네. 그 카드는 여당의 카드입니다. 정부의 카드죠. 그러면 2,000명 아니고 1,500명. 줄인 9,000명? 대신? 500명? 아. 이거는 그래봐야 여당은 야당이 도움 안 돼. 그렇죠. 야당은 거기서 네. 그러면 5명 더 하자.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의 카드가 아닌 거잖아요. 야당은 오히려 공공의료 공공- 쪽으로 그렇죠. 의대라든지. 야당도 자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야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목소리들을 안 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입장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의아하고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정당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거군요. 돈은 못 받죠. 저는 돈 같은 거 못 받죠. 돈은 못 받아요?
아니 신생 업체라 그럼 무료로 맨술만 그냥 드시고 드시고. 다니시는 그냥 거예요 지금? 뭐 밥 먹고 얘기하고 술 먹고 서로 또 예, 이러시고. 서로 아. 야, 그러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고맙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얼굴 빨개지잖아요. 지금 예, 예. 컨설팅 너무 많이 네, 해가지고. 네. 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 예. 근데 대신 알아냈습니다. 네. 알아냈습니다. 잠 못 잔 예, 예. 보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아침에 너무 막 흥분하셨겠어요. 예, 예. 오늘 점심 드실 거죠?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막 여러분 앞으로 이제 쏟아질 겁니다. 여러 네, 뉴스를 네. 통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보다가는 여러분이 그 뉴스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네. 중심을 잡고 네. 잘 해석을 하고 비판적으로 보시려면 우리 김봉신 이사님의 이런 해석, 분석 이런 네. 것들을 늘 함께 하시면서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서인데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네. 것들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거죠. 다음 주에는 그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될지랑 뭐 음. 조국신당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볼 맞습니다. 수 있는 조사가 있으면 네. 네, 총선 판세를 좀 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해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그런 조사가 누가 있으면 조사를 하면 예, 네,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의뢰할 있어야죠. 수 직접 없으니까. 하실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또 단톡방에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김봉신 이사님 항상 이 푸근한 모습,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봉신 이사님 조심히 예. 들어가시고,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 감사합니다. 기자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르만 여의도 오늘 아이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했네. 2시간 반 가까이 됐는데 2월 19일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투자하신 2시간 아깝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밥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못 하셨으면 얼른 좀 드시고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 저는 좋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